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 생각의 총체다.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멋진 하루가 보장될 것이다.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마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 지은이 밥 프록터, 옮기니 최은아, 발행 부키, 발행일 2023년 6월 5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무지에서 벗어나라. 이 책은 시크릿 신화의 주인공이자 전설적인 자기계발 그룹 끌어당김의 법칙의 대가 밥 프록터가 33년간 매일 부와 성공을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근본적인 비밀을 깨우쳐 줍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가난에서 부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결핍과 한계에서 번영과 풍요로 단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성공 철학의 완숙기에 출간한 이 책은 간절한 소원, 변화, 습관, 자존감, 동기부여, 긍정적 사고, 잠재의식, 시각화, 확언, 끌어당김의 법칙, 진동의 법칙 등 부와 성공의 주요 법칙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지혜와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돈, 자동차, 집 같은 물질뿐 아니라 행복과 건강, 경제적 독립이라는 진정한 부와 성공을 반드시 보장받을 것이라고 밥 프록터는 단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벌게 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돈이라는 대원칙은 민감한 주제다. 돈은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꺼리는 주제다. 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신랄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용감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오해받고 있는 돈의 세계로 함께 탐험을 떠나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돈은 훌륭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소원을 키울 때 돈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지혜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가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왜곡되고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다. 돈이 전 세계에서 교환수단으로 인정되고 이용되는데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돈 벌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고 슬프다고 자주 생각해왔다. 이 생각을 내비치면 흔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어째서 학교에서 돈 벌기를 교과 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나 이미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모진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반대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이제는 97%의 사람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이 97%에 속한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든 원하는 대로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을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에 유능하다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얼핏 보면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는 말이다.
마태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남에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태의 말이 몹시 불공정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풍요로움을 본인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마태의 말은 매우 공정한 말이 된다. 부유한 사람은 번영과 풍요를 생각하기에 번영과 풍요를 더 많이 끌어당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결핍과 한계를 생각한다. 당연히 법칙에 따라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버나드 쇼와 마태는 풍요를 얻는데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다. 풍요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를 우리 삶에 끌어당긴다.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는 그렇게 생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 동료나 친구 등 모든 것은 법칙대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족함은 전혀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몰아낸다. 자신이 얻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다. 빈곤 의식 대 번영 의식. 부유한 사람도 살면서 종종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있다. 그들은 정신을 올바르게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겐 금전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비슷하다. 진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 사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금전적 문제를 겪는다. 돈이 있으니 돈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가? 돈 자체가 없는데. 돈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공격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은 빈곤 의식이다. 빈곤 의식은 결핍과 한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든다. 빈곤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온통 결핍과 한계, 시련뿐이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정신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핍과 한계가 그들 정신에 가득한 건 그들이 빈곤 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확물은 결핍과 가난이다. 그 수확이 삶의 결과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체 건강, 은행 예금, 사회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가난한 영혼들은 자신의 물리적 문제를 물리적 눈으로 바라본다. 이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울타리가 된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들은 계속 같은 씨를 뿌리고 매년 같은 수확물만 계속 거둔다. 그들은 곧 그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하러 더 많은 걸 바라야 해? 우리 가족 중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린 원래 가난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정부 잘못이지.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해. 정부는 부자들한테서 돈을 거두어 우리에게 줘야 해. 부자들은 가진 돈을 다 쓰지도 못할 거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번영 의식을 지녔다. 그들은 무한한 공급원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수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게 수확하지 못하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정확히 인식한다. 아마 그들이 밭을 제대로 갈지 않았거나 충분한 씨를 여기저기에 많이 뿌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들은 결핍과 한계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것을 풍족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권리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들 사전에 남 탓은 없다.
그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번영의식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을 말하면 결핍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임을 그들은 안다. 그들은 즉시 번영의식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 미래에 수확하고 싶은 다른 작물들을 찾아보고 어디에서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눈다. 몇 년 전 사망한 영화감독 마이크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마음가짐의 문제다. 맞는 말이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딴 실수와 판단착오로 가진 돈을 모두 잃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잃은 것을 모두 만회한다. 번영의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례를 찾아 조사해보라. 그들은 당첨금을 금방 모조리 써버리고 한 푼도 남겨두지 않는다. 돈은 빈곤의식을 지닌 사람과는 함께 지내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법칙에 따라 돈은 번영의식을 지닌 사람을 떠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의식을 지녔는지 궁금한가?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솔직한 자세로 당신이 얻은 결과를 검토해보라. 당신 삶의 패턴을 조사해보라. 지금부터는 번영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보자. 강력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생각하라.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확언에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라. 그렇게 할 때 잠재의식의 저장고에 창조적 에너지가 쌓인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확언을 적고 소리내서 읽고 느끼고 정신에 새겨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공식. 돈을 버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이 둘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당신의 진심은 이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는 소득을 올려주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굴리고 싶어. 벌어야 하는 돈을 계산하고 나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당신의 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을 사랑하느냐다. 버는 돈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과 놀이의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다. 친구여,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핵심이다. 지금 직장 생활로 버는 소득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총 수입은 상당한 규모로 늘릴 수 있다. 수입원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수입원이 하나라면 더 늘려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100가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원한다면 500가지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을 고용해 수입원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수입원이 다양한 직업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다가 수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수입원은 말 그대로 다양한 수입원을 의미한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다. 이는 돈 없이 몹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영속시키는 생각이다. 당신이나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진짜 부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수입원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도 많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수입원을 다루는 책이 아니므로 다양한 수입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했다면 금액을 종이에 크게 적어라.
숫자를 보면서 반복해서 말하라. 이 금액은 결과야. 이 돈은 내가 받고 싶은 보상이야.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당신이 벌어야 할 총 금액은 다양한 액수로 나눌 수 있다. 각 액수는 별도의 수입원에서 나오는 돈이다. 각 수입원을 통해 얻는 수입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개별 보상이다. 한 번에 하나씩 하라. 이런 각각의 봉사가 당신의 삶을 역동적이고 설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당신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기본 법칙을 이해한다면 돈을 얼마 벌지 결정한 다음에는 돈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당신의 지적, 감정적, 신체적 초점이 모두 봉사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법을 고민하라.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아보라. 궁극적으로 돈은 종이라는 진실을 잊지 마라. 돈이 있으면 1000곳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결정.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라. 우주의 기본 법칙은 창조 아니면 붕괴다. 우유부단함은 붕괴로 이어진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당신은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당신과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우유부단한 감정 몇 가지를 떠올려 보자. 사랑이냐, 이별이냐, 그만둘까, 계속할까, 할까 말까, 파산이냐, 아니냐, 일하러 갈까, TV를 볼까, 살까 말까, 말할까, 하지 말까, 알릴까 말까. 누구나 가끔은 이런 양가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자주 생긴다면 당장 멈추겠다고 결정하라. 양가 감정의 원인은 우유부단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유부단함이 양가 감정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이다.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진짜 요인은 따로 있다. 낮은 자존감 또는 자신감 결여가 진짜 범인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25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이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은 운 좋게도 결정력을 길러주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나중에 스스로 이 능력을 키웠다. 성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바로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바란다면 결정에 능숙해져야 한다. 심지어 결정에 이미 능숙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결정력을 더 향상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언제 결정해야 할까?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삶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까? 그들은 결정의 여부와 시기를 가진 자원이 허용하느냐에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로켓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브라운은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로켓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이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수천 가지는 되었지만 어느 것도 묻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은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 역사 수십만 년을 통틀어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그의 마음속 목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달성되었다. 이 목표가 전 세계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였다. 시간이 걸리는 건 우주의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최근 나는 세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 우리는 한 기업의 주식 매매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다. 나는 매도를, 다른 사람들은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한 사람이 내게 언제 결정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미 알 텐데요? 하고 말했다. 돈 이야기도 나왔다. 나는 돈은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신이 결정만 하면 돈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결정과 관련한 이 특별한 메시지에서 당신이 얻은 유일한 유익이라면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나는 함께 사무실에 있던 두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돈은 무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확고하게 결정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끌어당기면 된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필요한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매우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솔직히 그건 생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기보다 집안 어른들에게서 물려받은 의견에 가깝다. 그리고 그 어른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과 생각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노력한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와 의사결정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각자 인간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당신의 모습은 당신 생각의 총체다.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멋진 하루가 보장될 것이다.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마라. 비전 세우기, 걱정 버리기. 오래전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곧바로 그녀는 훨씬 더 안 좋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제이씨 페니는 91살 때 시력이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시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비전은 어느 때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멋진 대답 아닌가? 비전이 명확할 때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삶으로 자신을 구속한다. 성공해보려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실패는 자아상을 손상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번영하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라. 이 비전을 고수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하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더 잘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업에서 어떤 성공을 원하는지에 대해 멋진 미래를 떠올려 보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 설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다고 해도 비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비전은 틀림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비전이 생기면 이루겠다고 결정 내려서 정신에 고정시켜라. 그 일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지는 걱정하지 마라. 열정을 불사르며 결정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은 버려라. 당신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 이 힘은 완벽하다. 이 완벽한 힘이 책임지고 이를 성공시킬 것이다. 걱정만 늘어놓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걱정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걱정은 어떤 치유도 하지 못한다. 걱정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다. 걱정은 상황만 악화시킨다. 제임스 커크는 말했다. 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이 온 국민의 취미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커크의 말을 기억하라. 걱정은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라. 믿음을 가져라. 뭔가 부족할까봐 걱정하는가? 그런 걱정은 우리의 공급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당신과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의 공급원에서 우리 삶으로 유입된다. 공급원은 단 하나, 바로 0이다. 모든 것은 0에서 나온다.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욱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하나에 근거해 결정한다. 하나는 이익을 얻느냐, 다른 하나는 손실을 피하느냐다. 하지만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떠나 하나의 공급원인 0을 이해한다면 더 능숙하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대부분 자신의 월급이 회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유일한 공급원인 0에서 나온다. 회사는 그저 월급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다. 공급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0의 작용 법칙을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머릿속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림의 실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0이 즉각 당신에게 보내기 시작한다는 진실을 당신이 알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도전하라. 나는 극성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반대의 법칙을 믿는다. 부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어딘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당신은 손해볼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이익을 얻을 기회에도 틀림없이 노출될 것이다. 이 법칙이 어김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반대의 법칙은 단순히 모든 것이 반대 요소를 가진다는 뜻만은 아니다. 반대 요소가 똑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그래서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아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큰 나무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의 어린 귀는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 조심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다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실제로 넘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었다. 어른들은 이 넘어질 가능성이란 걸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에 훨씬 잘 대비하고 훨씬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한번 해봐. 넘어지는 걸 걱정하지 마. 자주 넘어지게 될 거야. 넘어지는 건 배움의 중요한 부분이란다. 네가 인생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는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단다. 우리 가운데 90% 이상이 남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지금 당장 변화하겠다고 결정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더는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고 결정하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는 자유를 미루지 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지대에 머무는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건 만일의 사태뿐이다. 그런 습관은 이쯤에서 끝내자. 위험을 감수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가라. 마법을 일으켜라. 이제 만일의 사태는 없다. 햇빛이 잠시 구름에 가리는 일은 있겠지만 만일의 사태는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꿈꾼다면 위험 감수는 당연한 수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생각해보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엄청난 위험을 헤치고 나갔을 때 항상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오늘 결심하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위험을 생각하면 두려워질 수 있다. 겁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겁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 만나기를 겁낸다. 이런 모습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에 겁을 내는 건 어리석다. 그럼에도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알지 못하면 두려운 법이다. 오늘날 일자리를 잃을까 봐 또는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럼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느 잡지에서 멋진 조언을 발견했다. 두려우면 그냥 두려운가 보다 하라. 맞다. 두려우면 그냥 두려운가 보다 하면 된다.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악마가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다. 두려움과 똑바로 마주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경험에서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녀의 조언을 따를 때 두려움이 유발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경이로운 힘을 가진 정신에 깊이 새겨라. 당신이 부모라면 이 개념을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라. 자녀들이 자라면 당신에게 100만 번도 넘게 감사를 표할 것이다.
자녀의 자녀들 또한 그럴 것이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 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아이들이 자기네 잠재의식의 보물창고에 가져다 저장할 정도다. 이 말은 바로 할 수 없다다.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유발하는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없다란 말은 건설적인 사고 과정을 마비시킨다. 이 말은 당신의 정신을 부정적인 주파수로 바꾼다. 이 말 때문에 당신의 정신은 끝없는 핑계의 강으로 흘러간다. 이루고 싶은 일을 왜 할 수 없는지 합리화하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만 마음을 열게 된다. 이 말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은 반대말인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가 IQ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꼭 똑똑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기꺼이 해내겠다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책임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라. 책임감 확언 연습하기. 성공이라는 첫 번째 대원칙에서 다룬 내용을 잠시 고려해보자.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특정한 시간 동안 두 명이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고려해보면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몽땅 다른 사람과 상황에 맡겨버린다. 그들은 더는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한다.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해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대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은 나쁜 일의 연속일 거라고 예상한다.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그들 중 많은 수가 점쟁이나 심령술사, 타로 상담사에게 달려간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아낼 생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돈을 쏟아붓는다. 자신의 삶과 살면서 얻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서 당신뿐이다. 책임감이 있으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자신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 장엄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대한 일 중 하나다. 알라딘의 램프, 요술 지팡이, 이빨 요정 모두는 한 가지 진리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한 번 더 반복해보라.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기억하라.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 문장을 목청껏 말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진동이 생긴다. 발화된 말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이 말을 10번 이상 반복해 말하라. 각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라. 이 연습을 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1분을 투자해 이 말을 반복해 말한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것이다.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다. 이 책임감 확언을 한 달 동안 매일 10번씩 소리내 반복하면 인식이 매우 날카로워진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경보등이 켜진다.
무언가를 비난하는 생각이 뇌 속 스위치를 눌러 정신의 녹음 테이프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된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낡은 프로그램이 우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든다. 좋은 삶에 대한 소원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이 낡은 프로그램에 계속 통제당하고 만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소원이 충분히 강하다는 증거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책임감 확언을 날마다 반복한다면 자기 삶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통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목표. 원대하고 멋진 목표를 세워라. 당신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을 모아 질문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들 이런 답변을 해줄 것이다. 현재 상황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즉각 앞으로 나아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짜릿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원대하고 신나는 일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당신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을 정도로 멋져야 하고 당신의 영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생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목표, 당신이 전념하는 목표여야 한다. 당신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나는 나를 이용한 아이디어에 감사한다 라는 말에 공감하게 될 대단히 멋진 목표여야 한다. 내가 지금 한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가 한 말이 성공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목표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여기까지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밥 프록터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 속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개발 구루입니다. 그는 2022년 2월 작고했는데요. 이 책은 그가 작고하기 전 3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그가 평생 연구해온 부와 성공의 법칙의 핵심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저서는 그동안 저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부분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번 책은 성공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저술되었습니다. 실제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저자이기에 이 책의 원칙들도 나폴레온 힐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원칙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본성이다.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라.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도전하라. 끈기가 당신을 최고로 만든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라. 폭발적으로 행동하라. 돈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원대하고 멋진 목표를 세워라. 승자는 자신의 태도를 통제한다. 당신은 창조성을 타고난 스타다.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라. 이 책은 읽기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깊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이끌어냈을 때 더욱 빛이 날 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성공의 법칙들 중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작은 일이라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래도 해보겠다고 결정하면 늘 더 큰 성장이 따라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나를 데리고 성장과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길목에서 주저하는 나를 일으켜 점프시켜줄 이 책, 여러분에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